네, 정치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최종경 한국증권 연구위원 모시고 IPO 시장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에 출연해 주셨죠. 당시에 IPO 중간 점검을 해주셨는데 그때 IPO 시장도 반등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어요. 지금까지 IPO 시장 흐름은 어떻습니까? 일단 상반기를 잘라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상반기의 리뷰로 제가 IPO 시장에 대해서 늘 말씀을 드릴 때 주요 변수로 공모 기업 수, 그다음에 공모 규모, 그다음에 주가 수익률 이렇게 세 가지 변수를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는 공모 기업 수는 좋았었고요. 공모 규모는 나빴었고요. 그리고 주가 수익률은 매우 좋았습니다. 네, 공모 규모가 좀 나빴다는 건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 공모 규모가 나빴다는 얘기는 굉장히 작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큰 대여가 없었던 얘기죠? 맞습니다. 대여가 없었었고요. 중소형 코스닥 기업 중심의 상장이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넥스트리 상장하긴 했지만 상반기를 기준으로 올해 코스피 기업이 하나도 상장을 안 할 정도로 중소형 코스닥 기업이 중심이었고요.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은 상반기 30여 개 코스닥 기업의 평균 공모 규모가 267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예. 이 숫자보다도 더 체감되는 숫자는 상반기에 상장했던 기업들의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 평균이 1,585억밖에 안 됐습니다. 이거 굉장히 좀 중소형주 위주의 상장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하여튼 뭐 기업 수는 많았는데 작은 기업들만 상장하다 보니까 규모가 작았네요. 하반기에는 어떻습니까? 네, 하반기를 포함해서 올해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프를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요. 일단 공모 기업 수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반등이 가능하다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작년에 IPO 시장이 가장 최고점이었고요. 당시에 89개로 90개 가까운 기업이 연간 상장을 했는데 작년에 70개, 이제 올해는 78개로 개수는 반등을 하고요. 그래프를 보면은 진짜 뭐 개수 면에서는 뭐 꾸준히 70개 이상 유지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공모 규모 그래프인데 재작년에 연간 20조 원으로 엄청난 역대급 시장을 기록하고 작년에 16.1조로 되게 멋있는, 굉장히 멋있는 연착륙에 성공을 했습니다. 올해 4.9조를 제가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너무 많이 감소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작년에 16.1조는 연초에 LG에너지솔루션 혼자 13조 원을 한 겁니다. 아, 그거 빼면 뭐 얼마 안 되네요. 예, 그거 빼면 작년에 실질적인 공모 규모는 3.4조 원이기 때문에 올해 4조 원대로 반등하는 그래도 바닥 짚고 올라오는 IPO 시장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가 수익률이 궁금한데 이 반등 추세가 이어질까요? 네, 상반기에 반등했던 이유는 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작은 기업들 중심으로 오다 보니까 저는 엉덩이가 가볍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수익률이 좀 더 나오는 영향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2022년 하반기가 워낙 안 좋았었기 때문에 그 올해 상장하는 기업들의 공모가 수준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수준에서 결정이 되면서 조금 주가가 반등을 했다고 보는 거죠. 저 그래프가 어떤 거죠? 예. 요거는 연간 평균 주가 수익률의 그래프입니다. 중요한 거는 2021년에 최고점을 잡았었고요. 22년부터 23년까지 바닥을 잡은 다음에 올해 반등하고 있다는 게 21년, 22년 하락하고 올해 반등하고 있다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따라서 요 상승세는 장기적으로는 내년이나 후년까지는 조금씩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모주 펀드 설정액도 조금씩 늘어나는 건가요? 공모주 펀드 설정액은 시장의 분위기에 정확히 맞물려 돌아가고요. 2021년 역대급 IPO 시장에서 7조 원 넘는 연말 6.5조 원까지 상승했다가 계속 하락했는데요. 현재는 슬슬 바닥을 잡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하반기에는 이제 코스피에서 대여급 종목의 등판이 예고돼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상장 진행 현황 좀 짚어주시죠. 네, 방금 언급하셨던 그 공모주 펀드의 설정액 추이도 결국 이 대여급들하고 또 얘기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대여급들이 돌아와야지 공모주 펀드의 돈도 돌아올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준비해온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정되어 있는 코스피 기업들의 멤버가 5개 기업입니다. 물론 일본의 넥스트는 이미 상장이 완료가 됐고요. 이 5개라는 얘기는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이 라인업이 한 10개 정도는 있어야 돼요. 아, 5개가 워낙 상반기에 없다 보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10개 정도 있어야지 하반기에 또 다 상장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수요 예측을 앞두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 최근에 심사 승인이 완료된 서울 보증보험, 그리고 현재 청구서 접수 상태에 있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까지가 올해 하반기에 기대되는 적어도 시가총액 조 원대 규모의 좀 중대형급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두산 로보틱스의 시장 관심이 쏠릴 것 같은데요. 대여급 상장으로 뭔가 좀 시장에 온기가 돌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습니다.
일단 그 잠깐 언급했었던 것처럼 2023년 코스피 1호 기업인 넥스틸은 시가총액이 2천억 대의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코스피 치고는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요번에 공모 희망가 21,000원에서 26,000원, 그리고 시가총액은 1.4조에서 1.7조 원 정도의 규모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두산로보틱스의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9월에 기간 수요 예측을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9월 21일과 22일에 일반 청약을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예, 두산 로보틱스 예상 시총이 1.4조 원에서 1.7조 원. 이 밸류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에 두산 로보틱스의 매출액이 450억 원이었고요. 그거밖에 안 됐나요? 네.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32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워낙에 우리나라 로봇 산업에 대한 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현재 유사한 기업으로는 로봇 세트 업체라고 할 수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작년 매출액 136억 원이었고요. 아, 예, 현재 시가총액은 2.2조 원입니다. 그렇게 주가 오르고 시장에서 요란했는데 규모는 아직 작네요. 워낙 성장성이 높은 산업에 속한 기업들이기 때문에요. 또 하나는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매출액이 98억 원이었고요. 아. 현재 시가총액은 3,700억 정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그 이제 기업 가치 산정을 위해서 회사가 제시하고 있는 그 예상 수익이 2027년을 기준으로 매출액 7,600억에 영업이익 2,130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7년까지 산업의 성장은 분명하고요. 그 산업의 성장 안에서 두산 로보틱스가 본인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영업이익 2천억 대를 달성할 수 있다면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1.4조 원에서 1.7조 원대는 저는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전제는 그만큼 성장을 잘 해야 되겠죠. 예, 그렇죠. 자, 신규 상장주가 상장 당일 가격 변동폭이 400%까지 확대가 되는 제도 변경이 있었는데요. 오히려 그 이후에 IPO가 좀 주가 흐름이 부진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요거는 제가 그림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당일의 주가 변동성이 매우 크게 초반에 나타났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6월 말부터 어제까지 상장한 기업들의 상장일의 주가 변동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초반에는 변동폭도 컸고요. 예. 상승 흐름도 되게 높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심지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기업도 있고요. 상장일 날. 그다음에 점점점 폭도 작아지고 상승폭도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금융당국이 이번에 그 가격 제한폭을 확대한 거는 그 IPO주들이 상장 첫날부터 본연의 가치로 가격 안정화를 이루기 위해서 진행됐던 거기 때문에 따라서 제도의 디자인이나 제도의 취지대로 잘 운영 중이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무튼 뭐 두고 봐야겠습니다. 한국증권 최종경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